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준지균 이론, 쿼자이지오스트로픽 티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쿼자이란 얘기는 이제 거의 흡사한, 유사한 뭐 그런 느낌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준하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지오스트로픽에 준하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오스트로픽 밸런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오스트로픽 밸런스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더 확장되어서 이 준지균 이론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사고의 방향성으로서는 굉장히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균이라는 이제 지균 균형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하고 혹은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하고 코리올리스 폴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상태를 이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복잡한, 좀 이따 할 건데 복잡한 부분이 많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뭐 마이너스 F0는 V, F0가 아니라 FV가 있고는 지오 포텐셜에 뭐 있고 여기 프릭션도 있고. 근데 사실 얘는 알고 보면 또 다시 써보면 뭐 U가 T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류항도 뭐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항들을 스케일 어널리시스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그 스케일 어널리시스에 의하면 요 항은 작고 요 항도 작고 요 항과 요 항 그리고 요 항도 작고 해서 결국 가장 큰 균형을 이루는 것은 요 두 항이다 라는 컨셉이 이제 지균 균형이죠. 그래서 항들의 크기를 종간 기상학적 스케일로 바라보면 이 항이 요 항들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커서, 그러니까 이거 한 90%를 설명하고 나머지 우리가 10%의 정확도만 버리면 10% 정도의 오차만 버리면 이런 식으로 지오 포텐셜과 바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지오 포텐셜만 알면 우리가 바람까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이제 굉장히 좋은 균형식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균 균형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설명하는 양도 많은데 간단하게 이 방정식 두 개로 이제 바람장의 90%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예에서 가져왔는데 뭐 해양의 경우이긴 하지만 뭐 대기에서도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의 단일층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오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높다라고 칩시다. 지오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높고, 이 지오 포텐셜에 예를 들면 이쪽이 하이 프레셔, 지금 이쪽이 로우 프레셔라고 치면, 그렇죠? 좀 낮으니까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는 하이에서 로우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쏟아져 내리려는 방향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 주변을 대기가 이런 식으로 고압성으로 돌고 있어서 실제 대기의 회전은 이런 식으로 고압성 회전을 하고 있어서 색깔이 더 좋지 않네요. 딴 걸 바꿀게요. 식으로 고압성 회전을 주변에 하고 있어서 이 고압성 회전 주변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향력과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균형을 이루면서, 전향력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균형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 상태와 이 지오 포텐셜이 유지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할 거예요. 그렇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식 이제 익숙하니까 요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대상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벡터 형태로. 자, V 꼴 뭐 F0분의 1 요즘에 넘기고 K 곱하기 그레디언트 지오 포텐셜, 뭐 이건 2차원 그레디언트겠죠? 2차원 그레디언트 이렇게 쓰기도 해요. 벡터 형태로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바람이 아니죠. 얘가 설명하는 것은
얘가 얘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지오 포텐셜만 알면 그거의 수평 방향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수평 방향 그레디언트가 지금 이쪽이잖아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로 보인 거고, 여기 K를 곱하면 K 프로덕트는, K는 뭐죠? K 벡터는 연직 벡터죠.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곱하면 얘가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해 놓으면 결국은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돌고, 여기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고. 그래서 이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형태의 바람장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게 바람하고 거의 90% 정도 매칭된다. 실제 바람하고.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균형이고, 그래서 사실은 요 성분이 바람장을 100%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얘를 이제 바람하고 좀 구분해서 얘를 G라고 이렇게 밑에 붙이고, 얘를 우리는 지균풍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오 포텐셜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오 포텐셜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바람, 요거를 우리는 지균풍이다라고 부르고, 밑에다 이렇게 G첨자를 앞으로 계속 붙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균풍의 정의는 지오 포텐셜로 이렇게 정의되는 바람을 우리는 지균풍이라고 하고, 다행히도 종관 규모의 현상에서는 이 지균풍이 바람장의 90% 정도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쓸만하겠죠. 사실은 지오 포텐셜만 알면 주변의 바람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지오 포텐셜 한 필드만 얻으면 제가 바람장을 다 그걸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한 10% 정도의 오차만을 가지고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얘가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단순화를 하다 보니까 균형만 찾았지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작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텀은 여기에 있죠. 운동방정식을 보면, 다시 써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이거 프릭션이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텀은 요 텀이에요. 요 텀이 이제 주변보다 얘네들보다는 작다 하여 우리가 버렸으나, 요 10%의 요 작은 텀, 혹은 이런 데서, 혹은 이런 데가 균형이 안 맞아서 나오는 작은 텀하고 요거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요 시간 변화가 계속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 균형이 잡혀있는 저기압, 고기압이 시간에 따라서 슬금슬금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하려면, 걔가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 남은 요 시간 변화율 텀도 함께 구해야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요 예측할 수 있는 요 시간 텀을 이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준지균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왜 복잡하게 왜 이렇게 하냐? 그냥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풀로 쓰면 되지. 라고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해석을 하려면 조금 단순화를 거쳐야 되는데,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이제 풀려고 하고 거기서 물리적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 이제 또 필요 없는 텀들은 좀 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이롭겠죠. 그래서 저기압, 고기압의 시간 변화까지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방정식을 짤 건데, 거기서 또 생기는 작은 떨거지 텀들은 버리겠다라는 아이디어.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빨이 잘 맞아야겠죠. 방정식이니까. 그거를 다 잘 맞춰서 만들어 놓은 방정식이 이제 준지균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유도하는 이제 중간 단계랑 이제 가정들을 이제 설명하고자 해요. 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압골이 이렇게 박혀 있는 사례죠. 이제 한 5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쁘게 그냥 생긴 게 이뻐가지고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일기도를 봐도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사실은 미국의 동안 지역은 우리나라 지역하고 날씨랑 일기계의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기도를 봐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압골이 이렇게 뚜렷이 박혔어요. 기압골이 이렇게 뚜렷이 박혔고, 사실은 여기서 아마 지상맵에 안 그려있지만 지상맵을 보면 한 이쯤에 저기압이 하나 이쁘게 이렇게 딱 박혀 있을 거예요. 뭐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 기압골과 이 저기압이 약간 저기압이 앞에 있어요. 약간 저기압이 앞에 있으면서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기압이 막 발달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이제 준지균 이론은 이제 지균 이론은 요 균형 상태밖에 설명을 못해요. 여기에 이렇게 저기압이 박혀 있으면 이 저기압 주변으로 이런 식의 바람들이 이렇게 불어야 한다 라는 것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준지균 이론을 써야만 해요. 오케이? 그래서 준지균 이론을 쓰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뭐 여기서 저기압이 뭐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종간기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먼저 해볼 거예요. 사실은 뭐 다들 한 번씩은 해봤지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균형을 갖는 텀이 있어요. 그 텀은 우리 알고 있죠. 가장 큰 균형을 갖는 텀은 지균 균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균 균형을 빼고 그 다음에 큰 텀들이 아마도 그 지균 균형의 변화하는 이제 그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텀을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그 지균 균형 다음으로 큰 텀들을 찾아서 방정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이 준지균 이론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 오도만 딱 찾는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위키피디아에서 퍼터베이션 티어리라고 찾아보시면 PERTURBATION, 그러니까 협동이라는 얘기거든요. 퍼터베이션 티어리라고 찾아보면 이제 그 티어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올 거고,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어떤 균형 잡힌 상태에서 균형 잡힌 상태가 조금씩 깨지면서 변화하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학적인 방법인데, 요게 우리 지균 균형에서 이 지균 균형이 살짝 깨지면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과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론을 가져와서 대기과학으로 적용시킨 게 요 쿼자이 지오스트로픽 티어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쿼자이 지오스트로픽이라고 하냐, 기본적으로 지오스트로픽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그거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라 그래서 완전 지균은 아니고 지균에 준하는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제 준지균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통해서 이 준지균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한번 더 해보는 게 좋아요.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저기압 고기압을 설명할 거니까 종간 스케일 정도에서 해보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얘 운동 방정식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방향으로. 얘를 한번 다시 써봅시다. 운동 방정식을 그냥 다 풀어 쓸게요. 이 운동 방정식 그대로 있고, 이제 보면 F는 너무 작으니까 이제 옛날에 설명드렸으니까 F는 앞으로 이제 신경 안 쓸게요. F는 프릭션은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지표면에서 한 1kg 정도만 올라가 버려도 이제 프릭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를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봅시다. 이거 다시 써볼게요. 풀어서. 운동 방정식은 이제 저 전미분항은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다가 이제 공간에 대한 변화율, 공간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율, 이류항이 있죠. ux 플러스 v du dy 그리고 오메가 du dp가 있고, 지금 마이너스 fv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dp dx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사실 요거 스케일 관점에서는 DWDG로 스케일 어나리시스는 해도 돼요. 왜냐면 요 항 표시만 다르게 한 거고, 왜 우리가 프레셔 코디네이트를 쓰니까 연직 좌표계를 그냥 쓴다고 치면 뭐 그냥 요거랑 스케일이 당연히 같아야겠죠. 제대로 표현을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스케일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종간 시스템의 스케일을 얘기해 봅시다. U는 대략 뭐 V도 그렇고 U도 그렇고 대략 10m/s 정도 크기를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x로 미분했으니까 x로 나눠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랭스 스케일 알겠죠? 랭스 스케일 대략 종간저기압 2,000, 3,000km 정도 되죠. 그래서 1,000km 정도의 오더를 갖겠죠. 그렇죠? 다들 잘 알고 있죠? 10의 6승 미터의 오더를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연직 스케일, 그러니까 W의 스케일은 그리고 종간 규모에서는 cm/s 정도의 규모를 갖는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건 경험적인 거라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연직 방향의 변화를 생각하면 연직 방향은 뭐였죠? 10km 정도가 우리 대륙권의 두께죠. 그렇죠? 그래서 10의 4승 미터 정도가 연직 방향의 변화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공간적인 스케일 잡았고, 공간하고 속도 스케일 잡았고, 그리고 F값이 있네요. 중위도에서 F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세크 정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우리 전향력의 값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죠? 뭐 다 된 것 같네요. 지오 포텐셜이 있네요. 그래서 지오 포텐셜, 델타 지오 포텐셜. 지오 포텐셜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지오 포텐셜의 변화율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죠. 사실은 뭐 우리 일기도상에서 보면은 지오 포텐셜 하이트가 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이제 100m 정도 변해요. 사실 지오 포텐셜 하이트가. 근데 이제 여기는 지오 포텐셜 하이트가 아니라 지오 포텐셜이죠. 그렇죠? 지오 포텐셜 하이트 Z가 있으면 델타 Z가 100m라면 지오 포텐셜은 거기 G를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지오 포텐셜이니까 이게 스케일이 10의 3승 정도 오더겠죠. 그리고 당연히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니까 이제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겠죠. 이 정도 스케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요 방정식 스케일 어널리시스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왜냐, U를 T로 이제 나눠준 거 생각해 보시면 T의 스케일이 없기는 한데 사실은 T의 스케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도죠. 그렇죠? 그래요? L을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U의 스케일과 L의 스케일을 가지고 T의 스케일을 사실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T의 스케일은 거의 사실 종간 시스템이 변하는 거를 사실 생각해 보면 하루 정도의 단위로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지나가죠. 저기압이 사실 하루에 1000km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T의 스케일은 대략 하루 정도일 거라고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는 86,400초니까 10의 5승 세크겠죠.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얘를 가지고 유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 얘를 가지고 요거 서로 바꾸면 U, T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어차피 종간 스케일이고 종간 스케일이니까 T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요게 지금 10의 6승이고 미터고 그리고 얘는 10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T는 10의 마이너스 5승
세크 정도, 마이너스 5승이 된다. 10에 5승 세크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사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완벽한 유추는 아니긴 한데, 왜냐면 이제 이건 좀 사설이긴 하지만 저기압이 지나가는 속도와 바람의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속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 스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통에 맞게 하려면 그 스케일로서 타임 스케일을 정하시면 돼요. 아무튼 10의 5승 세크 정도의 스케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의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하면 이제 스케일 어나리시스 하면 돼요. 자, 뭐죠? U를 T로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U를 T로 나눈 거니까 이런 형태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U, X니까 U가 두 개고, 그쵸? X는 L 스케일이겠죠. 공간. 얘도 U가 두 개고, 공간 스케일 똑같아요. 얘는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W, U, H 정도의 스케일이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당연히 F, U의 스케일일 거고, 얘는 델타 P의 L 스케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잘 활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얘 계산해보면 되죠. U를 T로 미분한다. T로 나눴어요. 10m/s를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5승 세크로 나누면 뭐가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죠. 이쪽에 있는 건 사실 다 가속도니까 가속도의 단위가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겠죠. 요건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 한번 계산해 볼게요. U 제곱이니까 100이고, 그리고 L로 나누면 100을 10의 6승으로 나누니까 요거 역시 10의 4승 오더예요. 그리고 단위 역시 미터 퍼 세크 제곱일 거예요. 해보세요. 요거 똑같겠죠, 이거는. 그쵸? 그리고 얘 뭐죠? W, U, H니까 W는 10-2승, U는 10, 그러니까 10-1승이고, 이게 10-4승이니까 10-5승이에요. 5승. 단위는 똑같고, 그렇죠? 얘는 10-4승, 10의 1승, 10의 -3승. 단위는 똑같아요. 얘는 뭐죠? 10의 3승, 그리고 L로 나누면 뭐죠? 10의 -3승이 되죠. L은 10의 6승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지저분한 것들을 지워보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뚜렷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 1차적으로 요 둘이 다른 놈들보다 10배 정도 크구나.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써놓은 요 등호를 그러니까 이거 다 이 텀 다 더한 게 요 텀하고 지금 같다는 얘기잖아요. 요 등호를 만족시키려면 이쪽에 힘센 애가 이쪽에 힘센 애랑 균형을 맞춰야겠죠. 그렇죠? 1차적으로 요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요 등호를 만족시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따로 빼내서 F, 이제 V가 요거랑 균형을 맞추는 것을 지균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0% 지균 균형을 맞춘다라고 치면 이제 지균 균형에 의해서만 이제 바람장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지균풍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오더가 있고 얘가 90%를 설명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 둘의 균형이 현상의 90%를 설명해요. 하지만 문제는 10% 나머지 10%가 있죠. 우리는 그거마저도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10%가 저기압의 균형이 살살살살살 변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그리고 혹은 더 강해지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10%는 뭐죠? 이 텀 다음에 강한 애들이 나머지 10%를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 텀이 중요해요. 이 텀. 이 텀들이 이제 여기서 균형이 또 안 맞는 텀이
한 10% 정도 나오겠죠. 그쵸? 그 텀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준지균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고, 사실은 이제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 번 쪼개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컨셉을 한 개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 바람의 변화율을 다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봐서 보면 U는 직윤풍이 있고, 그쵸? 직윤풍 정의할 수 있죠. 지오 포텐셜만 알면 그걸로부터 정의할 수 있는 바람. 그리고 그 직윤풍으로 설명 안 되는 성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비직윤풍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대략 알고 있죠. 중간 규모에서 이게 90% 정도를 설명하고, 이 나머지가 10% 정도를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직윤풍이 비직윤풍보다 한 10배 정도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이 U가 직윤풍도 있고 비직윤풍도 있는데, 아이고, V가 아니라 U겠네요. 비직윤풍도 있는데, 이거는 지오스트로픽, 이거는 비직윤은 영어로 에이지오스트로픽이라고 해서 A라는 앞에 그 접두어가 붙으면 이제 아니다라는 반대 의미를 뜻하잖아요. 직윤을 만족하지 않는 바람이라고 해서 A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직윤풍, 비직윤풍이에요. 처음에 수업 초기에 배웠던 그 앱솔루트 코디네이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중복돼서 조금 죄송한데 이게 많이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도 책에 있는 그 노테이션을 써야 돼서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비직윤풍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요 성분이 변하는 거랑 요 성분이 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은 요 성분이 더 큰 거니까 이 녀석이 변하는 성분이 10의 마이너스 4승 5도일 거고 요 녀석이 변하는 거는 사실 그거보다 5도가 더 작겠죠. 바람 자체가 더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다음의 오더는 사실 U의 시간 변화라기보다는 UG의 시간 변화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U의 변화율 전체보다는 UG의 변화율, 그리고 UG의 이류도 이렇게 바람이 끌고 가는 성분이잖아요. 끌고 가는 성분인데 얘가 지금풍이 10이고 나머지 비지금풍 한 1 정도 있어요. 근데 그 1 정도를 알려면 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버리고 이제 10 중에 9만 써서 이류항을 설명한다고 해도 오차가 아주 커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요 지금풍 성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요 퍼스트 오더 10의 말 4승 오더를 이 녀석들이 설명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VG, UG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필요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성분이 또 나올 거고 그 성분하고 이제 요거하고 균형을 이루는 방정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준지균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접하게 되는 변화는 뭐냐면 요 전미분항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의 변화율이고 근데 요게 사실은 du dt 플러스 u du dx지만 x 플러스 v du dy 플러스 오메가 du dp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오더의 어떤 변화는 사실은 직윤풍의 변화. 사실은 저기압의 형태 거의 직윤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저기압의 변화를 살피려면 직윤풍의 변화만 살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류도 직윤풍에 의한 직윤의 풍의 이류항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V, G, du, G, dy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앞으로 요 녀석으로 근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이제 작은 중요하지 않는 텀들은 버리는 게 목적이니까. 왜냐면 여기에 1% 정도 더 지금 90%는 지근 균형이 이루고 있고 그 지근 균형을 이제 변화율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머지 10%인데 그 10%에서도 또 10%에서도 또 쪼개보면 9가 있고 1이 있는데 그 9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지균풍에 의한 잡다한 텀들이 1을 설명하는데 그 1% 때문에 방정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 1%만 딱 버리면 우리는 9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을 버리고 방정식을 새롭게 다시 짜겠다라는 개념이 요 준지균 이론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요 전미분항이 이제 지균풍에 의한 이류항으로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엄밀히 다시 쓰게 되면 얘를 앞으로 우리는 지균풍에 의한 이류항으로 변화율이 설명되는 항이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균풍이니까 요지겠죠.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 항이 이렇게 근사될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자, 어쩔 수 없네요. 지웠으니까. 자, 다시 쓸게요, 그냥. 이제 이류항 빼고 남은 항들 생각해보면 f, v, 마이너스 dp, dx였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류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류항은 우리가 뭘로 하기로 했죠? 이 이류항들을 우리가 근사하기를 d, ug로 근사하기로 했어요. 작은 항들 떼버리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지균균형 파트인데 지균균형이 100%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V는 지균균형의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지균풍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파트는 또 균형이 안 맞는 부분으로 남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F도 좀 문제가 있어요. F, 우리는 지균풍에서는 상수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균균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F, V는 마이너스 dp, dx인데 균형을 완전히 이루는 경우에 우리는 지균풍이라고 하는데 이 지균풍을 또 정의할 때 F도 우리가 있는 위도대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위도에 그냥 전향력 값을 써요. 이렇게 지균풍은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상수죠. F값이. 지균풍을 정의할 때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F값이 사실은 실제로는 상수가 아니죠. 왜냐면 F는 이 오메가 사인 P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F는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퀘이터고 여기 노스폴이고 여기가 사우스폴이라고 치면 여긴 90도고 여기 마이너스 90도니까 사인 함수잖아요. 위도에. 그러니까 F값은 사실은 이런 사인 함수예요. 오케이, 이런 사인 함수 90도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여기서 극지에서 제일 크고 적도에서 0이고 남극에서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우리는 중위도에 살고 있으니까 대략 한 이쯤 살고 있겠네요. 우리 이쯤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값을 우리는 F0 값을 쓰는 거죠. 이거 값으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100km 정도 이동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100km 이동한다고 해봤자 1도거든요. 그렇죠? 100km 1도 정도인데 1도 정도면 뭐 90도 요 전체가 요게 지금 전체가 90이잖아요. 그렇죠? 90 놓을수니까 90 중에 1도 왔다 갔다 해봐야 이 정도 왔다 갔다 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F값이 거의 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10도 이상 왔다 갔다 한다고 쳐봅시다. 저기압처럼. 저기압은 이미 크기가 2000km, 3000km죠. 1000km가 대략 10도거든요. 그러니까 2, 3000km 되면 걔가 이미 한 3000km 되면 한 30도 정도 위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기가. 30도면 이제 한 범위로 따질 때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 3분의 1이니까. 한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 F를 상수로 놓기 힘들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F를 그 부분을 이제 조금 F를 그렇다고 해서 다 F를 풀리 쓸 수는 없고 그래서 F를 야 1차 함수로 근사하자 테일러 시리즈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F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함수 이렇게 접선의 함수를 따서 그래서 우리는 F를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정에 의해서 잠시만요. 색깔이 없네. F를 정확하진 않지만 F0라고 쓰기는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1000km 정도 이동한다고 치면 1차 함수 정도 쓰면 되겠다. 그래서 Y의 위도 방향, 그러니까 남북 방향의 1차 함수로 쓸 건데 그 기울기를 대략 베타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도의 1차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베타 플레인, 요게 앞에 상수를 베타라고 써서 뭐 과학자들은 이제 알파 베타 뭐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베타를 써서 베타 플레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F를 F0라고 쓰는 형태를 F 플레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형태로 이제 F를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고 F0 플러스 베타 Y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거를 베타 플레인 베타 인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뭐 뒷부분에 좀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이것처럼 두 개로 쪼개져요. 보면 요것도 이제 우리는 F0 플러스 베타 Y로 쓸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이제 Y가 1000km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칠 때, 그러니까 요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칠 때, 요 변화하는 양이 이제 베타 Y잖아요. 그쵸? 요 변화하는 양이 전체 F 값에 비하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나 F하고 비교하면, 혹은 여기 있는 F하고 비교해도 한 10분의 1 정도 오도밖에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 VG가 VA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처럼 여기도 F0가 베타 Y 한 10배 정도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한 숫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요 텀이 4개로 쪼개지는 거죠. 4개로 쪼개지는데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그래서 이게 총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F0 그리고 VG 그리고 F0 VA 그렇죠? 지금 F0랑 요 2개 곱해진 값이 이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렇죠?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베타 Y 쪽도 있겠죠? 그래서 베타 Y랑 곱해지는 텀을 구하면 마이너스 베타 Y 그리고 VA VG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Y VA 이렇게 4텀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텀은 일단은 똑같고 하지만 VG가 VA보다 10배 정도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오더보다 얘가 한 10분의 1 정도 작아요. 얘가 만약 상대적인 크기가 1이라고 쳤으면 얘는 10분의 1 정도 오도밖에 안 되겠죠. 크기가.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죠? 또 VG는 똑같은데 얘랑 VG는 똑같은데 베타 Y가 F0에 비해서 보시면 VG는 똑같은데 지금 여기는 베타 Y가 붙었고 여기는 F0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에 비해서 얘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오도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얘의 오도도 그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뭐죠? 작은 것들 두 개만 붙었죠. 얘가 10분의 1 작고 얘가 10분의 1 작은데 결국은 뭐죠? 100분의 1 정도 오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 오도 알고 있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 다 모으기로 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 오더 다음에 오더들을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일단 요 두 개만 남겨요. 이렇게 요 텀이 이렇게 그래서 세 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얘네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equal 이거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dp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이제 역학의 장점은 중간 과정은 복잡하지만 뒤에 정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거 지금풍의 정의하고 완전 일치하죠. 뭐죠? 마이너스 f0 vg 지금풍 자체가 dp 아예 이렇게 씁시다. f0분의 1 dp dx 이렇게 되죠. 지금풍의 정의 자체가. 그쵸? 그래서 뭐냐면 무슨 얘기냐? 요 텀하고 요 텀은 퍼펙트하게 밸런스를 이뤄요. 그러니까 요 텀하고 요 텀이 완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항은 요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죠. 떨거지 항. 그래서 결국 이쪽 항과 요 지금풍의 변화율 항과 균형을 맞추는 항은 요 성분인 거죠. 그래서 요거 다 정리하면 여긴 0이고 이퀄 0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다 날라가고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정리 그냥 깔끔하게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붙여 쓸게요. 마이너스 f0 va 비지금풍의 전향력을 받는 성분 그리고 코리올리스 폴투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변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지금풍의 약간의 차이 이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V 지금풍은 F0분의 지오 포텐셜의 X방향 그레디언트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사실 정의죠. 정의. 이 정의 하에 나머지 항들, 이거보다 한 오더 낮은 나머지 항들을 다 추려보면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제가 너무 삐뚤음하게 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요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풍의 변화잖아요. 저기압 고기압이 지금풍으로 설명되니까 90% 이상 얘는 F0 VA 요 성분을 알고 우리가 베타 Y VG 요 성분을 알면 요 두 성분에 의해서 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저기압 고기압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요런 과정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균일하게 쫙 적용해서 이것도 바꾸고 이미 이건 바꿨고, 그쵸? 요거 바꾸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어떻게 되는지 바꾸고 요 녀석 어떻게 되는지 바꾸면 요 방정식 4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준지균 방정식의 기본 방정식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럼 얘는 어디 쓰이냐? 얘는 뭐 버리는 게 아니고 얘는 사실 우리가 온도를 지오 포텐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왜냐면 지오 포텐셜을 연직 방향의 프레셔로 미분을 하면 P분의 RT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T 온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T를 우리가
T로 놔두는 것보다는 지오 포텐셜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나중에 다 지오 포텐셜로 표시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오 포텐셜만의 어떤 것을 표시를 할 때 이 녀석을 T를 지오 포텐셜로 바꿀 때 써요. 그래서 여기에 활용될 거예요. 이 녀석. 오케이. 자, 요 과정들을 거쳐서 방정식을 4개를 뽑아낼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차분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은 개념만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드린 거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윤균형의 이루는 첫 번째 오더, 10의 -3승 오더, 직윤균형이고, 하지만 거기서 조금씩 안 맞는 것, 그 다음 오더, 10의 -4승 오더 정도의 크기의 방정식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직윤 이론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가지고 100%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천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수업 자료로 드리는 이제 기상청에서 발간된 대기업학 이제 예보관 훈련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예보관 훈련소에 보면 준직윤 이론에 대한 설명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옛날 홀튼의 사판을 번역 조금 그걸 활용해서 조금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꽤나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걸 읽어보셔야 제가 하는 설명이 이제 100%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읽어볼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그걸 읽어보시거나 이제 그걸 먼저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